안녕하세요. 강남 박공입니다. 97 이정민 정부의 첫 공급 대책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한번 제가 저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려고 방송을 켜게 됐고요. 일단은 저는 프레임에 속지 말자라고 좀 정해봤는데 그 이유는 차근차근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공급 사이드가 있고 수요를 억제하는 사이드가 있겠죠.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5년간 135만 가구에 대한 착공 목표를 비전을 제시를 했고 착공 중심의 통계 체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LH가 직접 시행 확대한다고 지금 말을 했는데요. 시행이 있고 시공이 있어요. 시행은 말 그대로 내가 사업을 해서 이 아파트를 팔겠다라는 거고 시공 같은 경우는 내가 아파트를 짓겠다예요. 시행사가 보통은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아파트를 짓는 거는 시공사가 하고요. 이제 분양이라던가 뭐 사업 계획이라던가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시행사가 하게 됩니다. LH가 직접 짓겠다는 아니고 시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심 내 재건축 복합 개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대충만 봐도 2만 3천 가구, 2만 8천 가구, 뭐 4천 가구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의 굉장히 큰 의미의 숫자를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수요 억제 조치에서는 규제 지역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미 627 대책에서 대출 자체를 6억 원으로 제한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 대해서 한번 봤더니 여기 보시면 약간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타 주택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타 주택 사업이 뭐냐 봤더니 민간 비아파트 등 지난 3년간 평균치 7.1만 호 유지를 가정한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라든지 뭐 빌라 연립 우리가 아는 뭐 단독주택 그런 것들이 평균 3년치로 이 정도 공급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7만 원은 그대로 얹어버릴게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진짜 그 7만 호가 그대로 연결될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비아파트가 아닌 부분이 정말 실소유자들 특히 아파트를 원하는 현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정말 수요를 그러니까 공급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의심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가 추가 착공을 어떻게 늘릴 건데 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냐면 공공에서 조금 더 늘릴게 공공을 좀 더 열심히 해볼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착공 물량이 12만 호가 더 나왔다는 얘기인 건데 기존 25만 호에서 12만 호가 더 추가로 공공에서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LH 직접 시행이 사실 제일 명확한 부분인 거거든요. 나머지는 뭐 효율화 한다고 660만이 갑자기 나오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정확하게 효율화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 사업 속도 제고 또한 어떻게 사업 속도를 제고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직접 시행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직접 시행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135만 호를 5년 동안 착공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수치긴 해요. 이건 지방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수도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135만 호, 1년에 27만 호 가까이가 공장에서 탁탁 찍어내듯이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 엄청난 비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말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도 많은 뭐 전문가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많이 올리시긴 할 텐데 사실 바라보는 뷰가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135만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되다. 135만이라는 착공 물량이 사실상 이루어지겠느냐.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그 전 단계를 거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풀어줘야 될 것들이 너만 많은데, 135만 호가 내가 찍겠다 하면 딱, 나라에서 찍겠다 하면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그래서 너 LH 너가 직접 시행한다고 했는데, 너 정말 가능한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LH 정말 직접 시행으로 5년 안에 그렇게 빠른 시행 물량을 책임질 수 있는 거야?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좀 나눠봤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3기 신도시 물량이 절반 이상인 거.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또 부정적인 거는 3기 신도시 자체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시행이어도 건설은 사실 민간이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행은 LH가 하고 민간 건설사가 한다는 건데 어떤 인센티브와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서 이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또는 비전 제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H의 구조적 부채화가 지금 너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공기업이나 사기업과 다르게 공기업이 또 뭐 그런 부분이 있듯이 사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전에 전세 사기 뭐 그런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2025년에
작년에 226%인데 2029년까지 260% 가까이로 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중장기 재무 전망 자체가 지금 악화되고 있다. 4기업이 이 정도의 부채 비율이면 과연 누가 쉽게 투자를 할까 싶은데 어차피 공기업인 거니까. 그래서 LH가 지금 이렇게 빚더미가 늘어나고 재무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LH 너 진짜 직접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리고 LH는 시행을 한다고 하는 거는 LH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LH가 시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그런 걸 염두에 봤을 때 직접 시행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사이드가 아직은 더 큰 것 같다라는 거고 계속 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시장에 대한 구조라든지 아파트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공급이 될 거다라고 믿을 만한 그런 가이드라인 그리고 뭐 규제 타파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정말 믿을 사람이 있을까? 아, 이게 너무 이재명 정부에서 너무 속이려는 거 아니야? 시장 참여자들을 너무 물러보는 거 아니야? 요즘 아파트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그래서 착공 물량으로 135만이에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는 그전에 착공 물량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인허가 물량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에 200만 호, 그리고 지방에는 300만 호까지 해서 총 500만 호를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250만이었어요. 그것보다 숫자적으로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아무튼 숫자를 이만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주변에 땅을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히 또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주변에 내가 봤을 때 진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을까 싶어. 왜냐면 수도권이 이미 너무 포화 상태이고 정말 간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정말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야 되는 건데 그리고 믿을 만한 거는 3기 신도시 하나뿐인 건데 그런 부분으로 착공 물량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135만 호라는 그 적은 숫자를 프레임을 바꾸는 노력으로 시장에 지금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 건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2029년까지 지금 전국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봤어요. 그러니까 2029년까지 그래서 공급이 어느 상황이냐. 사실 엄청 심각해요. 2025년만 하더라도 16만 호에 그쳤고 2026년부터는 진짜 심각해요. 26년에는 17만 호 가량에 그치고 그 이후로 떨어지고 29년에는 2.1만이죠. 물론 9년에는 앞으로 4년 가까이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이라든지 그 부분이 1, 2년 이내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올라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올라와봤자 뭐 얼마나 올라올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궁금한 게 135만 원 비전 제시는 좋아. 근데 비전이 너무 빈약해. 근데 아파트를 진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나 너무 회의적이라는 거지. 저만 회의적일까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회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에서 그 정도였는데 지금 서울은 어느 정도냐 보면 더 심각해요. 6년 바로 내년에는 1.3만밖에 없고요. 그나마 2024년, 2025년이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2024년에는 둔촌주공이 있었고 2025년에는 청량리 강북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신축 단지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4.2만, 3.9만을 그나마 유지했던 건데 당장 내년부터는 엄청 적어지고 2029년에는 0.2만이에요. 2,000호. 900만 이상에서 사는 서울에서 2,000호밖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 굉장한 공급 절벽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2029년 넘어서 30년까지 이 공급을 획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진짜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죠. 너무 웃긴 게 어떻게 일요일 날 오후에 발표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9월 초 안에 발표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알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로 가고 있고 이제 대세적인 상승장이 오고 아파트 가격이 대세적인 상승장이 온다는 거는 본인 정부의 지지율에 절대 좋지 않다는 건 사실 알아요. 왜냐면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불붙고 심리가 불타게 되면 그만큼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27일 날 깜짝 대출 정책을 또 발표했었고 또 이번에 9월 7일에 일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이면에는 일단 9월 초반에 발표를 한다고 했었던 얘기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금요일 날까지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요일 날 한 거는 별게 없다. 이거는 대책을 내놓긴 해야 되지만 좀 잔잔하게 지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재명 정부가 대국민 뭐 담화도 하면서 대출 정책이 다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센
파급력이 있는 정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했었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대세 상승장을 들어갈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상품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는 결국 의식 주중의 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살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진짜 현실이에요. 그리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건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이만큼 올라오면 공급이 그만큼 받쳐져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가 그만큼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이 뒤늦게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대출을 일으키고 사업을 시행하고 건설을 하고 분양을 하고 등등 이런 시간이 결국 최소 4년 3, 4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아파트 시장이 과거에 상승을 많이 이루어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야 사실 아파트 시장은 공급이 발생을 해요. 그거는 착공률이랑 아파트 가격 증감률에 대해서 되게 큰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다뤄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야지 공급이 또 발생을 할 텐데 결국은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을 해서는 가격을 실제로 억누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으려고 하면 공급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건데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가격이 상승이 돼야 하는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아파트 시장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공급이라는 게 아파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을 잡았던 정권, 노태우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규모 공급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잡혔던 거거든요. 노태우 정권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개 신도시 공급이 이루어졌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도 있었고요. 강남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대규모 개발도 있었고 그때 그린벨트도 많이 풀면서 주택을 빠르게 공급했었던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큰 공급에 대한 정책의 뒷받침이 없으면 집값 상승을 막는 것 지금은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파트 대세 상승장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포지션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사실 되게 많은데 영상을 찍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봐서 제가 기록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 전달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남 박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거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